반갑습니다. 거창사가 낚시꾼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새벽까지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고요. 비가 막 내렸다가 또 약간 소강석이 됐다가 비가 팍 내렸다가 소강석이 되었다가 이렇게 이제 비가 계속 한 3일 정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는 지역에 이제 나무라든지 작물을 심은 곳에 비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밭에 이제 비료를 좀 하려 왔는데요. 먼저 이제 품종이 뭔지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 심었는데 M26 작은 부사 후브락스 품종입니다. 그리고 나무 묘목수는 73주 중에서도 두 나무 죽었고요. 묘목상에 전화해 보니까 내년에 또 살 수가 있다고 일단은 뽑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내년까지 지켜보고 안 되면 다른 밭에 이제 보식으로 심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거 캐가지고 와서 옮겨 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73주 중에 두 나무가 죽었고요. 이 밭은 제가 아버지의 힘을 하나도 안 빌리고 기술적인 것도 안 빌리고 오로지 제 기술로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농사 짓지만 제 스스로 한 거는 처음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밭에 와서 보긴 했는데 전혀 간섭을 안 하세요.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만들 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자, 그 고민을 어떻게 했냐면 이 밭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만드실 때 이제 경사가 워낙 이렇게 이제 심해요. 그래서 이제 계단밭으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드실 때 아버지가 실수한 게 뭐냐면 아버지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밭을 만들 때 논처럼 만들었어요. 자, 논처럼 만든다는 거는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디 경사가 진 곳이 없이. 자, 그렇게 만들면 밭은 뭐가 문제냐면요.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빗물이 고여 있어요. 아무리 물 빠짐이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고여 있으면 뭐 작물을 심으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심기 전에는 콩도 심고 다른 작물들도 심어 봤는데 확실하게 작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앞두둑 이런 데가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땅속을 기어다니는 짐승들 있잖아요. 이게 구멍을 패놓으니까 그쪽으로 빗물이 흐르면서 계속 두둑이 무너지더라고요. 앞두둑. 그러니까 저쪽에 봤을 때는 여기가 앞두둑이겠죠. 계속 무너지니까 제가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이렇게 이제 매번 비 오고 나면 보수하고 일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사과나무, 그러니까 올해가 아주 가을에 이제 심기 위해서 이제 가을부터 원래 나무를 심기 위해서 가을부터 준비를 했죠. 그래서 보크레인 빌려와서 어떻게 밭을 만들었냐면요. 일단은 평평하잖아요. 이제 보시기에는 좀 평평해 보일지 몰라도 밭을 이렇게 V형으로 만들었어요. 중간 부분이 낮아요. 그리고 저 끝에 저기는 흙을 다 밀고 들어가가지고 안쪽을 높게 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저기서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흘러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V형으로 만드니까 비가 와더라도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쪽 앞두둑도 또 높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길이거든요. 이제 보시기에는 이제 배관이 별로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허접스럽지만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봤거든요. 전혀 밭 자체가 물 빠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새벽까지 비가 와서 지금은 비가 오진 않지만 빗물이 고여 있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요 밭 같은 경우는 물이 좀 잘 빠지는 그런 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아래쪽에 저기가 이제 좀 진흙 땅이다 보니까 좀 안 빠지긴 해요. 이 밭에 나무를 이제 심기 위해서 밭 조성은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나무가 또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영상 중에서 좀 오래됐는데 원래 봄에 나무를 심을 때 야, 이게 특묘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나무 묘목이 심고 나서 제 배꼽반이 안 왔어요. 1m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2m 넘게 자랐고요. 자, 뽐수로 말하면 한 뽐, 두 뽐, 세 뽐 정도 되고요. 그만큼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척지도 제가 유인을 다 해놨어요. 미리 다 유인을 지금 해놓은 상태라서 어느 정도 이제 수영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자랐죠. 여기는 많이 자랐네요. 한 뽐, 두 뽐, 여기도 한 세 뽐에서 세 뽐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무를 가져왔을 때 진짜 너무 작아가지고 키도 작고 나무도 얇아가지고 이거 살겠나 크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무슨 작물을 심더라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중에 주인이, 좋은 주인이 바로 저거든요. 제가 나무를 심고 진짜 자주 와서 살펴보고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나무가 죽는지 안 죽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영양제를 좀 많이 줬습니다. 영양제는 뭐 비료죠. 비료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뭐 그 속에는 뭐 칼슘 비료도 있고, 뭐 질소지도 많은 것도 있고, 질소지 많이 있냐 없냐, 또 미량 요소가 들어있는 게 있고, 뭐 NPK 인산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영상에 보면은 이제 비료들을 소개하지만 그런 비료들이 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질소질이 좀 많은 그런 비료를 주었고요. 가면 갈수록 영양제, 칼슘도 들어간 것도 주고, 또 미량요소 들어간 것도 주고, 인산이 들어간 것도 주고, 여러 개 돌아가면서 비료들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랐고요. 하여튼 뭐든 맛있는 것을 많이 주고, 대신 저는 줄 때 한꺼번에 많이 주진 않았어요. 조금씩 그렇게 해서 계속 비료를 주었습니다. 저거 좀 이따 얼마나 주었는지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은요. 하여튼 영양제를 주더라도, 맛있는 걸 주더라도 조금씩 자주 주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 밭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관수 시설을 했어요. 근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봄에 이제 가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또 나무도 또 유목이다 보니까는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 관수 시설을 해보지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 물어보고 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또 이게 또 좋더라고요. 또 가뭄 때 물도 많이 주게 하니까 나무도 잘 크고, 이런 시설은 앞으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수 시설도 다 제가 일일이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굳이 물을 줄 필요는 없고, 이제 오늘은 이제 비료를 한번 줄여 왔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2% 10이라는 건데요. 요 속에 이제 NPK 비료고, 뭐 100% 수용성이고, 그 다음에 칼슘도 들어있고, 그리고 미량요소 들어있습니다. 12-8-12-6. 이제 질소, 인산, 가리, 칼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과를 수확하고 감사 비료로 썼던 건데요. 이 비료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나니까 이제 원래 사과 꽃눈도 그렇고 뭐 봄에도 했지만은, 자, 요거 저는 항상 감사 비료를 하거든요. 농협에서 쓰는데 요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료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속에 이제 인산이 팔이 들어있잖아요. 그 인산이 이제 폴리인산이 들어있어요. 폴리인산이 뭐냐면, 일단 인산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뿌리에 에너지를 주는 그런 인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뭐 비료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다 몰라요. 하지만 제가 쓰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요속에 이제 폴리인산이 들어있는데, 폴리인산이 이제 흡수가 잘 된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산도 폴리인산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좀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좀 효과가 빨리 볼 수는 없겠죠. 뭐 언젠가는 녹겠지만은 천천히 녹으니까 그런 효과가 없지만은 이 폴리인산이 들어있어서 흡수가 좀 잘 되고, 또 좀 뿌리 좀 안쪽으로, 땅 속으로 좀 많이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요 2% 12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2% 12를 할 거고요. 근데 제가 나무에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두 번째 이 비료를 씁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여러분 아시죠? 요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저같이 이제 1년 묘목을 심으신 분들도 아니면 다른 나무라도 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규칙이란 규칙이고 양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 농약방에 가면 약 가루 있죠. 가루약을 10g짜리 쓰는 양을 재는 건데, 이렇게 딱 하면 대략 제가 비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한 18에서 20g 나오더라고요. 요걸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렇게 줍니다. 제가 계속 나무에 이렇게 비료를 주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두 숟가락씩 다 줬어요. 요소 비료도 두 숟가락 주고, 그리고 유니칼슘도 두 숟가락 주고, 질산칼슘도 두 숟가락 주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비 오기 전에 질산 마그네슘도 주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두 숟가락. 지금은 저는 두 숟가락으로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하는 거고요. 저는 한 주먹으로 딱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을 나름대로 제가 정해가지고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을 많이 하지 않아요. 대신 적게 해서 자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주라는 게 오늘 주고 내일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조금 뭐 기간을 두고 비가 안 오더라도 여기는 관주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비를 주고 나서 물 한번 틀어 놓으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비료들을 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지금 원래 심어 가지고 자, 이만큼 자랐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료는 어떤 비료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나무를 심고 나서 요소 비료를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유니칼슘도 주고, 그다음에 질산칼슘도 주고, 질산 마그네슘도 주고, 이렇게 비료를 돌아가면서 계속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NPK, 그런 다 들어가 있는 미량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비료들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돌아가면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요때는 잎이 좀 비가 많이 오고 잎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시기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산 마그네슘을 넣어 가지고 잎도 좀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이런 방법을 해서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비료 그걸 바꿔가면서 그래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밭에 나무를 심고 이제 얼마나 잘 자랐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료는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영양제를 줘야 되잖아요. 주는 거랑 안 주는 거랑 차이가 확실히 크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 나무 키운 거하고 제가 키우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맛있는 거 많이 줄수록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이제 나무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 또 나무가 많이 자라고 또 그런 거 있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 끝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